저희 장현지구는 면적이 한 90만 평 정도 되죠. 여기 인구 한 19,000세대 정도가 들어서는 이제 공공택지지구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뭐 안양이나 뭐 광명, 안산, 부천, 인천 이렇게 주요 도시에 정중앙에 저희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인구 한 5만 명 정도의 그 시청을 중심으로 이제 건립된 도시인데, 여기에는 3개의 권역이 있어요. 시청 권역하고 장곡 권역, 그리고 능곡 권역, 이렇게 여기마다 이제 역이 있잖아요. 지금 능곡하고 장곡 권역은 도심의 이제 완성도가 좀 높죠. 근데 우리 시청 권역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인지도 면에서 많이 더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됩니다. 18년 6월에 서해선이 개통이 됐어요. 시흥시는 사실 교통의 불모지였거든요. 근데 이게 개통이 되게 되면서 사람들 인식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교통이 발달되는 거 보면은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흥시청이 단일 역세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그리고 월판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더블과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이 지방에는 특히 그 대장 자리가 어딘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시청 중심이 많아요. 그 대장 자리가 뭐예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상징적인 거. 그죠? 그 랜드마크라고 일단 말을 많이 합니다. 입지를 좋아지게 하는 거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전철, 뭐 초등학교, 뭐 대학교, 백화점, 쇼핑몰, 공원, 그렇지, 호수공원, 모든 게 다 입지 조건인데, 여기서 우리 현장이 어떤 입지에 속하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입지의 대표가 뭐냐 물어봤더니 교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통에서 또 전철, 그리고 뭐 도로권에 고속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전철이 지금 3개가 있어요. 2개는 예정돼 있고 하나가 있는데, 그 전철이 있고요. 두 번째 도로, 지금 고속도로 조건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우리 입지 보면 나올 거예요. 행정타운, 그리고 복합 한센센터, 이렇게 7개를 확인해 봤는데,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있어야 될 그런 입지를 우리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자리가 보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나중에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배관을 마련해 놨어요. 아, 근데 나 공사 들어간 비용이 싫어, 이러신 분들은 1층에 샤워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한 3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개별 부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복층이 있어요. 복층은 한 개가 아니라 2개, 양계 복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들 있는 발코니 또 있고,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주택보다는 조금 덜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게 되면 조금 용이합니다. 조건부 전매가 진짜 저희 건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건적 어떤 전매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도금이 무이자예요. 40에서 50% 좀 예정인데,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이 됩니다. 잔압이 없어요. 이렇게 저희가 상품 구성까지도 봤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뭐가 빠졌을까요? 현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규모도 가장 커요. 2,000평이 넘어요. 나머지는 2개 필지를 합쳐도 2,000평이 안 돼요. 1,500평 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규모도 크면서 브랜드도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입지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같은 입지에 있다면 브랜드가 무조건 이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입지에 있는 상황에서는 브랜드가 무조건 앞서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수요를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세권입니다. 여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구 유동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우리 현장에 입지를 기반한 수요, 이게 뭐가 있을까?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브리핑은 사실 끝이에요. 이거 정말 대형 호재잖아요, 그죠? 그 전철 서해선이 8년 6월에 이제 개통이 되면서 원시와 소사까지 지나가잖아요. 근데 22년 5월에 최종 그 확정 노선이 발표가 됐는데, 위로는 일산 대구까지, 아래로는 서화성, 남양역까지 갑니다. 그 내년 1월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소사부터 일산 쪽 대구까지 개통이 돼요. 점점 뻗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김포공항이 한 8정거장 정도인데 한 20분 정도 걸려요. 거기서 환승을 하게 되면 마곡 업무지구까지도 갈 수 있어요. 5호선, 9호선 이렇게 타게 되면요. 그리고 23년 10월에는 원시에서 서화성 남양역까지 개통이 돼요. 그 다음에 25년 초지역에 KTX가 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26년에는
국제 테마파크역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제 테마파크역이 개통이 되게 되면 어떻게 또 변할까 기대가 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서해선의 환승 노선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원시부터 저기 홍성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가 사실 서해선인데 얘네는 굉장히 빨리 달린다고 해요. 뭐 경춘선이나 누리호 이런 애들이 좀 빨리 달리는데 영업 속도가 한 230km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수도권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올라간다는 거는 교통망도 좋아지고요, 양질의 일자리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인원을 수급하기 위해서 기업체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 있죠. 제가 세 개로 분류를 해봤어요. 본선은 그 한양대부터 여의도까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역까지 가는 건데, 이게 신안산선이에요. 원래는 광명역에서 시흥시청까지 경강선이죠. 월판선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게 이용하는 거에 되는 거고, 그리고 시흥시청역에서 국제 테마파크역 있는 데 있죠. 원시성 내려가는 거, 거기까지가 이제 그 신안산선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1단계가 그 여의도까지 가고 2단계가 서울역까지 가는데, 우리 바로 위에 정거장이 테크노밸리가 이제 될 예정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고 그 다음에 광명역 KTX 그리고 여의도를 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핵심 노선이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하루에 17만 명 정도의 그 이동 인구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동 시간이 50에서 최고 70%까지 단축이 돼요. 한 예로 한양대에서 여의도까지 100분 걸리는 거예요.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25분 만에 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 그리고 원시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70분인데 1시간 10분이죠. 35분이 걸려요. 자, 그래서 한 4조 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서남부 지역의 지역경제 정말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전철 한번 노선 보세요.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1시간 걸려요. 근데 이거 몇 분 걸린다? 우리 20분 걸려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판선을 얘기해 볼게요. 월판선은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이게 송도부터 강릉까지 가게 되면 진짜 우리는 인생 역전이에요, 우리 자리는. 근데 송도라니까 보통 뭐 신도시 이야기하는데, 송도역이 따로 있어요, 구도심에. 거기 KTX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가는 건데, 서울을 가는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 판교 자리가 왜 우리가 선호를 하게 될까요? 서울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야. 미국에는 그 실리콘밸리가 있죠. 근데 한국에는 IT의 메카 판교 자리가 있어요.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월판선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가장 수혜 지역이 어딜까요? 자, 계산을 딱 해보세요. 우리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익이 되고 누가 손실을 보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 월곶하고 판교선이 생겼을 때 판교가 이익되는 건 크게 없어요. 왜? 판교하고 먼 자리가 수혜 지역이에요. 그것도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이 아니라 더 멀어질수록. 우리가 판교까지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지금 가게 되면 1시간 넘어 걸려요. 근데 다 급행 노선이 저희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정이 됐어요. 25분 만에 가요. 대박! 리액션 좋다. 좋아. 그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가고 오고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역시 교통이에요. 일자리에 3대 천왕이 있어요. 종로, 여의도, 강남. 이 대표적인 일자리예요. 판교가 왜 부각이 되고 있냐면요.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가 지금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제2, 제3 판교가 운중동 쪽에 생겨나요. 그래서 일자리가 더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 신안산선보다는 사실 월판선을 더 기대하는 분 계신데, 맞아요. 그 역은요, 어느 지역을 가냐에 따라서 그 전철 노선의 가치가 좀 많이 바뀌고요. 여기 한 개가 있느냐, 두 개가 있냐, 세 개가 있냐에 따라서 그 지상의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더블 역세권 위에 있는 그 지상의 분위기, 트리플 역세권이 있는 그 지상의 분위기가 엄청 커요. 점점점 상권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4개 단지가 있어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안에 들어가고, 요거 한 15만 평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한 30만 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유통단지, 뭐 주거단지 이렇게 해서 뭐 9만 평, 뭐 21만 평 정도 이렇게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 효과도 굉장히 우리 그 사업지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여기 시청 주변으로 행정타운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 행정타운이라는 게 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세무서, 뭐 보건소, 뭐 우체국, 뭐 경찰서, 뭐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 한 대 모아놓은 거를 말을 하죠. 얘가 모아 있으면 뭐가 좋아질까요? 얘네들의 어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세무사나
건축사, 뭐 변리사, 뭐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몰려들게 되죠. 그 관련 종사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주변에 털을 잡게 되게 되면 그 유동 인구를 바탕으로 한 배우 수요가 탄탄해져요. 어디든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의 수요 동안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행정타운 주변에는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 환승센터가 있는데 그 환승센터는 승용차, 전철, 택시, 버스, 이게 환승의 목적인데, 요게 복합이라는 거는 거기에 상업과 업무 지구를 이제 한 자리에 같이 모아둔 시설이에요. 그 한 예로 그 동대구 KTX 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개장하고 한 1년 만에 방문객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거기 신세계 백화점이 방문객이 3,300만 명, 그리고 매출액은 한 6,600억 정도가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전국 백화점 순위가 10위권으로 올라갈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고, 그다음에 KTX 울산역이 이제 완공 예정인데, 거기 복합 환승센터가 생길 경우에는 그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한 3천억 정도를 봐요. 그다음에 그 부가가치 창출만 해도 한 1,600억, 고용 창출만 한 2,400명 정도 보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에 아주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복합 환승센터의 역할이 그 주변의 땅값을 올리는데 견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세권의 가치는 정말 무시 못하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수도권의 전철 개수가 691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서울에는 9개 노선에 한 326개의 역이 그 아주 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다 역세권이에요. 근데 어떤 역을 뭐 몇 개의 노선이 겹치냐에 따라서 지금은 역세권의 가치를 기준하는 잣대가 되는데, 이거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역세권이 있어요. 요거는 반경 한 300m 내에 있는 거예요. 반경 300m 내. 여기 뭐가 있어요? 대부분 뭐 백화점이 됐던, 뭐 주상복합이 됐던, 아니면 뭐 환승시설, 아니면 공공기관, 대표되는 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물들이 거의 황금 땅이에요. 황금 땅.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 이 역세권은요 반경 500m 내에요. 도보로 10분 이내. 그 다음에 간접 역세권이 있어요. 요거는 반경 한 1000에서 1500 되는데, 대부분은 주거시설이나 뭐 근린생 정도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는 뭐다? 역세권이더라고요. 네, 역세권. 자, 그러면 초기 부동산 투자의 초기 핵심 투자는 뭐가 있을까요? 역세권의 초기 투자를 내가 해야 되겠어. 돈이 있어야 돼. 아, 돈이 있어야 되네. 그죠? 돈도 있고 이 마음이 좀 세야 돼요. 저는 뭐냐면 선빵이라고 생각해요. 네, 먼저 때려야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선점 효과라고 하죠. 근데 망설여요. 교통이 발달을 하게 되게 되면, 역세권은 교통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이 돼요. 인구가 유입이 되면 상권이나 업무시설이나 주거용이 더 발달을 하겠죠. 그러면 도시가 팽창을 해요. 확장을 하죠. 그런 이유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강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비싸죠. 바로 대기업, 그리고 대규모 자본을 갖춘 신흥기업들의 본사가 그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통상적으로요, 트리플 역세권을 기억하세요. 더블 역세권보다 7% 정도 상승이 돼요. 그 더블 역세권이 만약에 4%면은 트리플 역세권은 10에서 15%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트리플 역세권은 제가 자꾸 강조를 하죠. 왜 역세권을 강조하냐면, 트리플 역세권은요, 그 주변은 그 물량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 희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제나 불황에도 가격이 많이 안정세가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 상승세가 좀 다른 데보다 높아요. 우리 시청역 앞이 바로 300m 앞에 있어요. 나중에 우리 시흥시청역이 얼마나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현장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여러분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